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사춘기의 시작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주제로 이제 사춘기의 시작은 4학년 때부터다 라고 정했습니다. 뭐 꼭 집어서 4학년은 아니더라도요. 이제 초등 시기 때 사춘기는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아이들은요 3, 4학년, 그러니까 4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기본 5, 6학년 때는 이제 사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뭐 2학년 중이병, 뭐 지금도 뭐 그런 말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때보다 지금 많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사춘기다라고, 사춘기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 남자아이 좀 구분은 되는데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의 그 기준 안에 여자아이는 10살에서부터 14살까지를 보고 남자아이들은 12살에서부터 16살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이렇게 4년 내내 쭉 지속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짧게 스쳐가듯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는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춘기는 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성징후를 통해서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변화가 있고 남자아이들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만 이제 고학년만 하더라도 이제는 부모의 그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아직 4학년인데 아직 5학년인데 하면서 내 안에서 자꾸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아이와 갈등은 점점 더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뭐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흡수하는 그러한 공간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부분들도 워낙 노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는다고 눈을 감는다고 귀를 닫는다고 아이들은 닫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또래들끼리의 이런 뭐 대화들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다고 그냥 뭐 어떻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뭐요? 공부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을 하고 부모들이 뭘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냥 뭐 잔소리식으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면서 스마트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부모들은 속 터지고 막 아우 이런 게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그게 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아이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 공부 습관, 독서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게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미처 못 해놨다.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요 이미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야?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바른 생활 태도와 습관이 배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춘기 시기,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의 시기, 언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아이들의 올바른 패턴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5, 6학년이 되면은 사춘기 때 아이들을 잡는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가, 훈육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생활, 그러니까 그러한 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미성년자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훈육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아는 유아기에 맞는 훈육을 해야 되고, 초등아이들은 초등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학년이냐 중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법이 다른 거고, 중학교 아이들의 훈육법이 다른 거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의 훈육법이 다른 거예요. 훈육을 놓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사춘기에 온 아이들은요, 이 훈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말로 하고 꾸짖고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먹힐까요?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엄마가 무서워서도 부모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사춘기라는 게 생기면서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들이 나라는 게 막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냥 무분별한 그러한 강요, 명령, 지시는 사춘기가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안 먹힌다. 도리어 아이들을 더 거짓말하고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그런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춘기에 맞는 아이들은 사춘기에 맞게끔 훈육을 하시고 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뭘 해도 안 먹혀.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안 되는 거 계속 잔소리하고 꾸짖는다고 애가 될까요? 부모랑 더 관계만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예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멈추질 못해. 애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엄마가 끌고 간다고 해서 애가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더 점점 더 삐뚤어져요. 24시간 아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아이가 감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믿어야 되고, 아이가 진짜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살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냥 엄마 스타일대로 부모 스타일대로 끌고 간다? 아이랑은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춘기는 더 길어져요. 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랑 관계가 좋으면 사춘기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게 이 사춘기를 슬기롭게 잘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부모의 몫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멈춰라. 멈추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적인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누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명령하에 만들어진 규칙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동의하에 된 규칙을 만드셔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결과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은 잔소리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됐든 공부 문제가 됐든 뭐 이성 간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딱 정하셔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벌이 있다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랑 크게 뭐 잔소리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을 그런 벌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뺏는다라든지 아예 어떤 활동도,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게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근무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정말 강하게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이 규칙에 대해서 벌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그냥 쉽게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또한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단단한 마음가짐이 없는 한은 아이가 성공한다, 아이가 행복해진다,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 아이 발달에 맞춰서 부모도 변해줘야 돼요. 아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빠르게, 그것도.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라면 벌써 지금 5학년 아이를 뭐 쉽게 말해 5살 아이 취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맞겠어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거에 집중하는지, 무엇을 더 이렇게 아이가 잘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추세요. 이게 안 먹힌다라고 하면 뭐 부모의 지시, 명령, 훈계 뭐가 해도 안 먹혀. 잔소리처럼 들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면은 계속 해봤자 효과 더 떨어지고 관계만 멀어진다. 어떻게 해라? 멈춰라. 멈추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제 어떻게 웃게 해보세요. 웃게 해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어떻게 웃게 해요? 아이의 관심에 같이 공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좀 관심을 갖고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아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연예인 이름을 한 번쯤은 좀 기억하셨다가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아이가 피시 웃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웃게 하면 뭐예요? 이제 서로 마음을 좀 교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공감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감정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이 시기가 누구보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만큼 부모가 더 힘드냐? 아이가 더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내 감정이 하루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고 이게 아이의 지금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사춘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아이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엄마도 그랬어. 부모인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아이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다음에 아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요. 소통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경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그 단단한 기반 하에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 넘길 수 있게끔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과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계속 발달하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 지금 현재 내 아이 모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멈추셔서 내 아이의 뭐가 문제고 뭐에 관심을 있고 이거를 읽으셔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의 제대로 된 관계가 아이의 사춘기를 부드럽게 넘기게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명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